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흘간 20% 넘게 폭등한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는 계속 이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진그룹의 한진칼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9시에 열립니다. 이 국민연금이 어제 조원태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주목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장에서 이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이 급등세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장은 아침 시초가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 첨보라는 주식이 올해부터는 상당히 그 캐파와 관련된 이슈에서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성장키는 2차 전지입니다.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P 제품은 2019년 상반기 공장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가용 캐파는 월 20톤이고요. 본격적인 증설 효과는 2020년 1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P 제품의 매출액은 390억 정도로 전년비 1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전 억제에 효과적인 고사양 제품인 F 제품은 신규 성장 동력이고요. 올해 2분기부터 생산 캐파가 월 25톤에서 55톤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의 매출 성장도 이끌 수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F 제품 매출액은 383억 원으로 전년비 63%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긍정적인데요. 2018년에 개발한 D 제품도 주목할 만한데 국내 D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본 업체에서 글로벌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한 물질이었습니다만은 이 글로벌리 독점했던 일본 업체가 오히려 첨보에 와서 D 제품을 사갈 정도로 시장 지위 확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2020년 총 배터리 매출액은 983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비 87%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파 증설 효과의 본격화와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두드러지면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밸류에이션 하락 때문에 목표 주가가 조정되고 있으면서 성장 모멘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부터 49,000원 구간에 변동성이 큰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전에 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울티마 시그널 시간인데요. 홍성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폭등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보다 선제적인 어떤 가격 반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3월 19일 날 저점을 기록한 후에 3월 19일부터 이제 강한 시세 반전이 시작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우리 날짜로 이제 월요일 날 하단을 기록하고 이제 시세를 돌려주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 상승률 보면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사상 최고의 반등폭을 기록했습니다. 20%, 21% 상승을 했는데 다우지수나 S&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어떤 부분들은 지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급락하는 구간에서 다우지수의 하락률이 37%, 나스닥은 30%, 그리고 S&P는 33%였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런 부분들 이유는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특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영 활동이 경색돼 버리는 항공주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파산의 얘기가 나오던 기업들의 가격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점 이후에 금요일부터 시세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대다수의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30% 이상씩 가격이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까지 계속해서 전개됐던 흐름들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가격의 리바운딩이 이제 연출됐고요.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견조하게 방어를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는 등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현상이고요. 지금 현재 어제까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중심의 어떤 시세가 이어지는 어떤 사항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크 시작해서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지금 백신 치료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어떤 부분들은 확인된 사항들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시세 리레이팅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는 어차피 상당 기간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문제들이고, 시장 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의 가격 리바운딩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과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려준 부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데, 코로나로 인한 어떤 충격이라기보다 코로나가 근원적인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내 투자 기관들의 마진콜 부분들이 사실 시세의 하락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결국 시장 내에서 자생적인 어떤 가격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종료되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결국 마진콜에 의한 시장 충격은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47%까지 올라갔던 신용융자금, 고객예탁금에 대한 신용융자금의 비중이 현재 어제자 기준으로, 그저께자 기준으로 15%까지 떨어졌고요. 보통 지금 제가 예상했던 비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절대 금액 규모에서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절대 금액 상황에서는 최근에 고객예탁금이 큰 폭의 증가를 함에 따라서 신용융자금이 현재 6조 4천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비율로는 한 15% 정도. 그래서 이미 신용융자 수준은 적절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신용에 의한 반대매매에 의한 시장 충격은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객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어떤 이유들, 전 국민적인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주식을 사러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삼성 정권에 모든 고객들이 몰린다는 얘기도 있죠. 그만큼 주식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시장으로 이제 유입되고 있는 또 부분들인데, 작년 12월 16일 부동산 억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올해 고객예탁금이 한 4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리 고객예탁금이 40조를 넘어서는 어떤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를 사러 들어오기 위한 자금들일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이 자금들이 삼성전자의 매매가 끝나고 시장 외부로 유출된다기보다는 시장의 일정 수준 이상은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요한 가격대가 저희 울티마 시스템에서는 51,300원, 그리고 53,000원, 5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개인들의 순매수 부분이 과다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을 좀 억제하게 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지네 만에 이제 주식을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식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을 떠나가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이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시장에 유입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급격한 반등세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종목들, 평소에 거래가 없었던 종목들, 단기간 소외됐던 종목들 중심의 시세 반전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반등해서 좋다, 많이 올라와서 좋다라는 생각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만 올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 팔았거든요.
특히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투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신용융자를 사용했던 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공포감에 의해서 정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날 급락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재매수를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진행됐던 이 강력한 반등 구간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다들 일정 수준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다시 또 되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되밀릴 때 되밀리더라도 미리 예단해서 다시 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도하는 어떤 행위는 사실 금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반등이 이게 단순히 이제 그 급락 중에 나타나는 반등인지 아니면 시장이 새롭게 다져가는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하락했던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돌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한 20% 정도 올랐고요. 물론 종목들은 시젠이나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70% 이상씩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25% 정도 올랐고 많은 좀 부진한 종목들,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들은 급락 구간에서 움직임이 좀 강했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반등 구간에서 상승폭이 좀 낮게 나타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저가에 매수했던 분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발생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전에 매도하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다시 밀리기 전에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정도 어제부터 대형주들은 어제부터 매물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중소형주들은 오늘 아침에 강하게 붙으면 매물들을 받는 그런 구간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단해서 먼저 처분할 필요는 없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구간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제 경제 문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미국도 실업자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시장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은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경기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기업들과 실적이 유지 혹은 개선되는 기업들 간의 어떤 구분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매도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될 때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상황 자세히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결국엔 중요한 것은 종목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매물 공백 구간을 이용한 어떤 급격한 리바운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구간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단순히 싼 종목들, 특히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수도 과감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종목 찾기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많이 빠진 종목들, 그냥 단순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번 반등 구간에서 반등폭이 크지 않았고 하락 구간에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다음 주 되면 이제 부각을 하게 될 텐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용 2차 전지,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번 하락 구간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종목들, 그리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거래 없이 그냥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 RF HIC 그리고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 전기차 쪽에서 일지 못해질지는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산 솔루스, 상하프론테크 등등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UTI, 그리고 APTC 같은 경우는 6,670원을 도달하면 대응을 할 수 있고요. 7,160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TI 같은 경우는 9,430원 도달할 경우에 대응하시면 1,300원까지 일단 단기적인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울티마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울티마 시스템은 가격의 마디마디를 명확하게 가격을 잡아주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작년 공개 방송에 많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7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1,700선을 이탈했는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따라서 등락이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1%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어제 1,700선 이탈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시 한번 힘을 받았는데요. 바이오주의 이 매수가 몰리면서 어제 이 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510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유럽 증시 그리고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과 함께 계속 폭등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간밤에 6%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이 폭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4% 가깝게 급등 나옵니다. 최근 이 개인들의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49,65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이 상승폭이 더욱 큽니다. 6.2% 폭등하면서 85,7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4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4%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가면서 42,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위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2% 이상의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467,500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 5% 이상 이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오늘 16만 원대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4%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18만 8,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 5% 가깝게 급등 나오네요. 31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현대차가 이제 시총 8위권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 6% 가깝게 급등을 합니다. 89,800원대.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이 개인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오늘 9만 원대 목전에 두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 SDI는 LG화학과 비슷한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4% 상승 나오네요. 25만 9천 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SDI가 9위권까지 올라오고 LG 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밀렸습니다. 3% 이상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112만 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어제 1,700선이 깨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750선까지 올려내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거의 4%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 갭상승합니다. 66포인트 올려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3.5% 상승세 나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고 53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520선이 올라가고 530선까지 회복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시제는 오늘도 갑니다. 어제 3위권에 완전히 안착이 됐는데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죠. 오늘도 역시나 6.5%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2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오늘 진입이 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 헬스케어는 4% 가깝게 급등 나옵니다. 6만 8,500원대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상승 나옵니다. 8만 9,200원대까지 올라오고 셀트리온 제약이 4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4% 이상 강세 흐름 나옵니다. 일단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67,200원대 그리고 5위권에는 CJENM 올라와 있습니다. 4%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면서 오늘 10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좀 순위별, 종목별로 순위가 좀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시가총액 6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강세, 펄어비스도 1%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 이 8위권에는 KMW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2% 강세 나옵니다. 오늘 5만 원대 회복하면서 역시나 출발하고 있습니다.
9위권에는 코미팜 올라와 있는데요. 4%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10위권에는 헬릭스미스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5% 가깝게 급등하면서 69,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5위는 홍성민 팀장의 랩지노믹스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3월 2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3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고요. 일단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이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4위와 3위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4위권에는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4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파미셀 올라와 있습니다. 3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6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시젠 올라와 있는데요. 3월 1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라이브 매매타임에 나오셔서 이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9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 중입니다. 1위에는 홍삼희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10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요.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은한 팀장님께서는 3월 20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자연과 환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2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낙연 관련주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장 영향을 약간 받으면서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제 저번 주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큰 하락폭을 맞이할 때 자연과 환경은 종목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가를 받쳐주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드렸기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일 이제 그 선거를 위해 이제 후보자 등록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낙연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이 조금 도드라지게 보였는데 이제 자연과 환경도 같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그 상당 부분에 있던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상승 랠리를 조금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지수상을 약간 보게 되면 너무 과대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자연과 환경이 다시 한번 잘 버텨주는지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종목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간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1차 목표가보다 다시 정정을 하게 되면서 2,500원까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3월 20일 역시나 마찬가지로 딱 일주일 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1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 중입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종목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부분은 기존의 실적도 탄탄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드렸고요. 사실 지난주에 상승분이 있었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2배 가까이 사실 올랐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자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11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 외국인 보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는 셀트리온의 그 기사가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실적, 기존 제품에 대한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관련주로도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를 보면은 사실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걸로 크게 낙폭이 크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고점 이게 1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 걸로 비추어 보면 사실 지금도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짧게 또는 좀 장기적으로 추천을 짧게 가져가실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종목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뭐 짧게 좀 차익 실현하셔도 좋고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만약에 좀 조정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오늘도 역시나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먼저 백은한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영상 진단 의료기기인 캡슐 내시경과 내시경 액세서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2018년도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실시한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유일의 캡슐 내시경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인체통신 기술, 진단 소프트웨어 등의 특허 기술,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캡슐 내시경은 인트로메딕의 굉장히 이제 주력 제품으로 소장 질환 진단에 쓰이는 제품입니다. 생산된 제품 대부분을 이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수출에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체 내부의 캡슐에서 인체 외부의 영상기기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체내 인체 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이를 캡슐 내시경에 적용을 하여서 이제 상용화가 되었고, 경쟁사들의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은 체내에서 이제 투과율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변조기, 안테나 등 이제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화가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인트로메딕의 당사의 캡슐 내시경은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고 별도의 변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이제 경쟁 업체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인 인트로메딕의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소식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이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와 달리 지금 시장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아이온바이오와 코로나 감염 여부를 20분 내 진단키트를 이제 해외 수출하는 총판을 계약 체결을 하였는데요. 일단 아이온바이오의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국군 대전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였고, 이제 얼마 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 진단키트에 관련한 부분도 확인을 한 좀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바이오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아이온바이오의 진단키트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진단키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그다음에 오늘부터 해가지고 조금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해외에 수출이 된다는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인트로메딕 또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캡슐 내시경 관련하여 저번에 이제 9,000원까지 갔던 주가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은 1998년 설립이 되었고요.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토공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부동산 임대 사업,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대부분 참여를 한 기업이고요. 양양에 있는 양수발전소 공사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법을 적용을 하면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고속철도 및 이제 도심지를 관통하는 지하철 공사를 포함해 약 40여 건의 완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작년에도 이제 좋은 수주와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 전반기 이제 동부건설과 세종과 포천, 안성, 영인간 고속국도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대림산업과 함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부분 구간의 공사를 수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작년 매출액이 2,9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던 성과였고, 영업이익은 230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1,500%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당기 순이익 또한 이제
173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금년도에도 주가의 흐름, 그다음에 매출의 상승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우원개발은 이제 또한 정치테마 관련주로서 이낙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제 이낙연 의원과 같은 서울대 출신이고요. 안항선 이사가 이제 광주 제1구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 중 이제 굉장히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군이 되겠고 실제로 정책의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목과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과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원개발의 재료는 굉장히 다양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말고 이제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별로 계속적으로 정치 테마주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이제 밀릴 가능성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원개발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 3,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메딕과 우원개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염정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두 종목 모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하고 어제는 그 20개 넘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관심도가 높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실질이 있느냐, 실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어제도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치료제약, 이 백신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백신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1년 반 정도 이상 지나야 그 상용화 가능할 거라고 보면 당장은 이제 치료제에 관련된 주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치료제 중에서도 기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풍제약이 이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후보물질을 기존에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해서 피라맥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피라맥스가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피라맥스의 주 성분인 이 피로나리딘이라는 경우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들에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성분들은 어느 정도 사용은 되고 있지만 약간의 의구심 또는 좀 더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 새로운 기존 치료제를 찾는 작업이 지금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자로 좀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제약 업체인 콜래보레이션 팔마라는 기업에서 이제 신풍제약으로 이제 제의가 들어왔다는 뉴스인데요. 여기서 기존에 이 회사에서 기존에 현존하는 치료제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이 신풍제약의 이 피라맥스가 연구 결과 코로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치료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봐서 지금 긴밀하게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허가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사실 임상이 좀 더 빨리 통과를 할 수 있고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정확한 뉴스에 따라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신풍제약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좀 짧게 너무 큰 수익률을 가져가신다기보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기에 좀 좋은 종목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싶은데 현재가도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있다거나 오늘 중에라도 약간 하락이 있을 경우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휴온스 역시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막 사실 등극하는 종목인데요. 현재까지는 코로나 관련주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큰 주가의 흐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설립됐고요. 의약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제약회사이고요. 사실 이 회사는 고부가가치 웰빙 의약품, 헬스케어 상품들, 예를 들자면 비타민제, 비만 치료제, 면역 증강제 등 이런 고부가가치 웰빙 의약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외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에스테틱, 이제 보톡스죠. 보톡스 필러 제품들, 그리고 치과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19%가 증대를 했고요.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58%씩 가파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실 주식의 부분은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앞으로 엔젤 투자 또는 셀렉러레이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을 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새로운 제약 바이오를 이제 개발한다는 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명한 제약 바이오사에 투자를 할 것이고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신약 개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벤처 투자에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어쩌면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휴어원스는 젠큐릭스라는 회사와 그 MOU를 맺었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젠큐릭스의 제품은 유럽 인증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요. 어제자로 식약처에 수출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수출 획득을 했는데요. 이 젠큐릭스가 휴원스와 전략적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글로벌 판매에 대한 부분의 판권을 휴원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휴원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 60개국의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의를 오고 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 수출 허가를 기다리면서 이미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이 곧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중남미 쪽이 아직 코로나가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 중남미 쪽에 계약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수혜주로 아직 편입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였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관련된 기사나 이제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후발 주자로서 어느 정도 갈 것인가가 상승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좀 당분간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난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지금이 최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이 기업은 코로나 관련된 사업과 무관하게 고부가가치 상품들, 면역력 증강이라든지 비타민제 등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가능한 제품들 위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약간 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기적인 측면에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보시고 단기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제넨바이오입니다.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로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백은하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넨바이오가 지금 제넥신과 이제 같이
예방 백신 이제 공동 개발을 위해서 영장류 실험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금 밝히면서 제넨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적으로 지금 DNA 백신을 개발을 위해서 뭐 컨소시엄도 구성을 하고 백신 연구소, 카이스트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무를 분담하고 업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늦은 상황에서 벌써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임상도 아니고 이제 영장류 실험이에요. 영장류 실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보이면 그때 이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서 인체에 맞는지 아닌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너무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슈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 상황에 있어서 조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장 막판에 전일처럼 외인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내뱉게 된다면 종목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 건 조금 지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랩스입니다. 오늘 13%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염정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주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특징주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그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손소독제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소독제 마스크주 관련된 주는 사실 좀 약간 유행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미국은 앞으로도 그 손소독제와 그 마스크에 대한 그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생산은 실제로는 한 5월 정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뉴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 등과 반영해서는 4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오늘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한진 주주총회 날입니다. 일단 KCGI에서는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한 상황이고 오늘 한진칼 관련 종목들 일제히 모두 상승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진그룹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리스크는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조원태 회장 연임이 이제 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높게 시장에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든 있었던 그런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추가 확대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견고히 하겠다 기업을 이렇게 이제 포부를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주총회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판도를 뒤집을 만한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한진그룹의 주가는 조금 더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 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좋은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일단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종목 낙폭이 일정 정도 이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적으로 일정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거, 그리고 지금 여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이제 한번 같이 복합될 만한 종목으로서 하나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온미디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온미디어 하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간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와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 관련의 셋톱박스, 이거의 이제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셋톱박스 기업으로 업체로서 이제 성장 중에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 AI 셋톱박스 전문 기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그 가정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많이 또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KT를 예를 들면 기가진이, 이런 그 기가진이 갖고 인공지능 스피커, 셋톱박스 일체형으로 돼 있죠.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라든가 뭐 이렇게 3사에 국내 납품하고 전 세계 이제 90개국에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0개국의 이제 방송 통신 사업자가 이제 고객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메모리 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제 이 회사는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원자료 가격 20% 차지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그 수혜, 이런 부분도 역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갖고 뭐 메모리 가격이 20% 정도 원가를 차지하는데,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위축되면은 이제 메모리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하락 요인이 이제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셋톱박스나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이 부분이 잘 설치돼야지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뭐 유리한 그 하나의 기본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TV와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셋톱박스가 점차 이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을 거라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아이템에 이제 5G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면은 그 매출도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도 뭐 최대로 시현을 했죠. 291억 시현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뭐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가는 아주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거의 뭐 급락을 하다시피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급락을 했다. 그리고 안 좋을 때 이것은 또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요. 이번 장은 무조건 반등하는 장으로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갖고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작은 3.69% 상승 흐름 나옵니다. 1748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1740선에서 출발하면서 5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 안정적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하고요. 기관은 5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어있는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약 2배 정도 더 잘 갑니다. 5%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84,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주로 좀 뜨면서 최근 매수가 몰린 상황입니다. 오늘 6% 이상 상승폭을 확대시킵니다. 16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3%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7위권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3%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31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조금은 꺼진 상황이고 현대차는 4% 가깝게 다시 한번 급등 흐름 나옵니다. 8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위권에는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는데요. 2.75% 이상 상승 나옵니다. 오늘 전장보다 3만 원 더 오른 11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는 2.6%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24만 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회복되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작은요. 4% 이상 강세 흐름 나오네요. 537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5% 정도의 등락폭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시장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이끕니다. 거의 1,000억 원 가깝게 사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 외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합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은 4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투 쪽에서 좀 크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어제와 좀 장세가 비슷합니다. CJN이 오늘 다시 한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16%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요. 이제 13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위권에는 여전히 셀트리온 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꺼진 상황이고 6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CJ-ENM은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오늘 10만 원대 회복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입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좀 불안합니다. 0.65% 상승하고 있고 77,300원대. 펄어비스가 이제 6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6위권에서 출발했었는데 좀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7위권까지 밀렸고요. 펄어비스가 1%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부터 KMW는 1% 상승 나오는데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고 호미팜은 9%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7,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위권에는 헬릭스미스 올라와 있고요. 3% 상승하면서 68,2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17원대 이상 급락을 하면서 12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뉴욕, 미국 슈퍼 교양책 기대감에 일단 폭등 마감을 했고 유럽 증시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런 기대감에 더불어서 일단 국내 증시도 4% 이상 상승을 했다가 지금 낙폭을 조금 발생시키면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만 이제 수급 면에서는 코스피는 이제 외인이 매도로 동반 매도를 진행 중이고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인 기관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 아직 시장 자체가 일단 상승이 그동안 가파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숨을 쉬고 숨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천천히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은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장에서는 조금 경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늘 테마를 말씀드리면 EDGC,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파미셀, 휴먼스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시덴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00% 이상 다 상승을 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거의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징 섹터는 여전히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화학 섬유 관련주들 오늘 대한화섬을 대장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고, 관광업체 코센을 대장으로 오늘 굉장히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마스크 관련주도 오랜만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고 마이크로, LED 같은 종목들도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은 EU 정상회담, 그런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G20 또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뉴스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전략을 짜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단키트가 강세이기 때문에 EDGC가 지금 굉장히 상승을 강하게 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미셀은 뉴플스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키트 관련주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전체적인 섹터군들이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할 때 이 섹터군들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수도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차익 실현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기대감에 조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해서도 뭐 일반적인 줄기세포보다는 기존에 이제 코로나와 연관된 그런 줄기세포 관련주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항공 여행 관련주들 어제 과대 낙폭에 따른 그런 반등과 뭐 2분기, 지금 1분기보다는 2분기나 3분기부터 뭐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시장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상승을 뒀었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고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한진칼이나 이런 종목들도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관련주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IBM 엠넷을 대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4월 개강이 좀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 관련주들도 잘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진단 키트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다음을 준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오늘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하고 있고 조경 사업, 환경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이런 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개발 사업 관련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4월 총선 관련된 이슈도 시장에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하게 조금 갭상승이 살짝 나왔는데 5% 구간이면은 이제 천천히 진입하셔도 되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200원을 최초에 제가 제시해드렸었는데 일단 좀 중기적 관점에서 드리는 거니까 1,200원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1,500원 오늘 갭상승 나온 자리 저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